저는 캐나다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학트리 박지영 원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학원도 운영하고 있고요. 탑 유학 이민이라고 해서 이주공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캐나다 도착해서 가족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20, 30대 분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갔을 때 엄마나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부를 하고 자녀들은 학비를 무료로 받는 혜택입니다. 캐나다만의 혜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어학연수 해도 학비 면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캐나다는 몇 살부터 무상교육이 되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온타리오주는 6세부터, 그러니까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이 가능하시고, 아니다, 만 4세부터 무상교육이 가능하시고요. BC주는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이 가능하세요. 한 살이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만 5세이신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이에 대해서. 캐나다는 이제 유치원이요. 병설 유치원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나이에 학교를 가기 전에 아이부터 유치원부터 학비 면제 혜택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캐나다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병설 유치원을 다니게 되더라도 아이가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몇 살까지 면제 혜택이 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면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우리가 가서 이제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나이 예전에 6살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나이 5세, 만 5세. 그래서 만 5세, 만 4세 정도부터 자녀 무상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각 주에 따라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한국에서 가시면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학교를 8살 때 들어가잖아요. 3월에. 캐나다 사람들은 만으로 7세 9월에 학교를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만으로 7세 3월에 입학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한 학기를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캐나다에 가시면 아이가 한 학기를 더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캐나다에 있는 같은 나이라면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 거죠. 캐나다는 9월이 1학기고 2월이 2학기예요. 한 학기가 5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나다를 가시면 이제 엄마나 아빠 두 분 중에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같이 공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제도 상담하신 분이 굉장히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던데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서 영어가 안 되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는 영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속해서 라이팅이나 리딩이나 스피킹이 되어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영어가 투자를 해서 돼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현명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가셨을 때 엄마 아빠가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 이제 예산을 배분을 해서요. 컬리지에서 1년짜리 공부를 둘이 1년짜리 하신 경우도 많아요. 과거에는 한 분이 디플로마를 2년짜리를 했다면 요즘에 맞벌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학을 하고 컬리지를 1년짜리를 나눠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맞벌이로 돈을 버는 거죠. 혼자 버는 것보다는 둘이 버는 게 아무래도 페이가 2배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상담을 할 때는 준석사 과정이라던가 준석사 1년짜리가 많거든요. 준석사 과정이라던가 기술 과정도 서티피케이트로 이민도 가능하고 또 자녀 학비 면제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이 가는 경우에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가족이 캐나다에 가서 지역을 막 이동하면서 다니다 보면 이사하면서 돈도 많이 사실은 투자하게 되시고 아이 학교도 전학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를 가실 때 무조건 대도시를 보시지 말고 캐나다는 중소도시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는 도시들은 토론토나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한두 시간 떨어진 중소도시들이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유학원들은요, 캐나다에 있는 컬리지에서 직원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네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저희 같은 유학원에 와서 홍보를 했을 때 저희는 그 학교의 정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 유학원들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의 중소도시에 많은 컬리지들이 있거든요. 공립 컬리지들이. 그 컬리지들은 한국인 직원도 없고 마케팅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자주 못 나오는 대학교 직원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대학들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캐나다 가서 영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대도시에 계시는 게 영어가 더 많이 늘까요? 중소도시에 계시는 게 영어가 많이 늘까요? 당연히 중소도시에 계시는 게 영어가 많이 늡니다. 그래서 영어를 느는 데 있어서는 중소도시가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중소도시를 가야 되는데 좀 막연하다. 도시 선정의 원장님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디 도시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유학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캐나다 유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